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는 건희? 라고 달았는데요. 자, 이들이 착각의 늪에 빠져 있죠. 그런데 현재 김건희의 사기 혐의가 점차 계속 밝혀지고 있으면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까지 줄줄이 다 지금 엮여서 다 지금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헛된 꿈의 말로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자, 어제에 이어서 김건희에 대한 소식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어제에 이어서 김건희의 허위 이력 관련된 이슈,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소식을 좀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 측 이 해명이 순 거짓말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들통이 나버리니까 국힘 선대위에서도 다급하게 뭔가를 대처를 해본다라고 하다가 똑같이 국힘 선대위가 연이은 어떤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그러한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GLA 그 2기 6개월 연수 과정을 거쳤을 때 뉴욕대 연수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힘 측에서 제공했던 해명 사진,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해명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속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사진이었죠.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김건희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해당 사진. 자, 그런데 어제도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진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던 사진이었죠. 그리고 해당 보도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얘네들 국힘이 헛발질을 했구나, 이들이 해명을 하려다가 되려 발목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던 포인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해당 기사에서 34명의 중장년 한국인들이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강의실에 앉아있고, 이들이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사 등을 운영하는 국내 문화산업계 CEO들인데, 자,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의 마지막 코스로 일주일간 이곳을 찾은 이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김건희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GLA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해당 기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어제자로 해서 쭉 나오는 내용들도 확인해 보니까 최초의 이 GLA 그 프로그램 자체도 뭐 글로벌 리더 어소시에이션 2기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라고 밝혀졌어요. 명칭도 달랐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컨텐츠 진흥원 측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을 해서 서울대 GLA 과정에 애초에 포함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김건희가 뉴욕대에 방문을 해서 수업을 받은 일정은요,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06년 10월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단 5일간 진행했다라는 것도 수료증을 통해서 밝혀졌죠. 자, 그리고 이 5일간의 일정 중에 뉴욕대 일정만 잡혀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대 일정만 잡혀있던 게 아니라 뉴욕대 특강을 포함해서 뭐 뮤지컬 관람을 간다든가, 뭐 보니까 뭐 애플스토어 1호점을 뭐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애플스토어 1호점을 뭐 방문하는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MBC 그 방송국 투어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닌텐도 전시관을 관람한다든가, 뉴저지 우드버리 그 아울렛 쇼핑 등의 일정, 요런 게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5일이 전부 다 뉴욕대 일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정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비싼 돈을 쥐어주고 가는 현장 학습인 거예요. 관광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걸 갖고서 마치 MBA 2년 과정 중에서 첫 해 필수 과목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만 이 특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연수 과정을 김건희가 마치 수료를 한 것처럼, 이것을 뭐 한 1년 이상을 강의를 듣고 수료를 한 것처럼 이를 겸임교수 지원서 이력으로 넣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이걸 단번에 알 수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국힘 측에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뭐 자꾸 해명한답시고 왜 되려 문제를 자꾸 키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키우고 실수를 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믿고 하다가는 우리 이거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나서서 막아보자 라고 했다가 19일자 또 국힘 선대위가 되려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도 발견이 됐죠. 그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건 계속 돌려가면서 씹고 물고 뜯고 우리도 맛보고 즐기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세계일보의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대학 시간 강사 임용 때 작성한, 김건희가 이게 대학 시간 강사 임용 때 작성한 NYU 스턴스쿨 연수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주장에 대해서 수료증과 과거 언론 기사를 공개하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 그 앞서 보셨던 그 사진 그리고 요 수료증, 자, 국민의힘에서 해명한답시고 제공했던 이 수료증이 문제였죠. 김건희의 이름이 아니라 설기환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혀 다른 인물의 수료증이 제공이 되었던 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분노 여론이 들끓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료증이 나오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아니, 김명신의 한국 이름은 줄리하고 김건희 총 3개인데 그럼 미국식 이름은 또 설기환이라고 주장을 할 거냐, 이런 비판부터.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어도 못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 뭐 이런 비판의 이야기까지. 심지어는 수료증에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지만요, 자, 수료증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고작
정작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수료한 교육 이수증을 이력에 넣는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국힘 측에서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김건희 수료증은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앞서 보여드렸던 그 뉴욕대 특강 사진이 있지 않느냐? 그 사진에 나왔던 인물의 수료증을 보여줬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보여줬던 사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 설기환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얼굴과 설기환이라는 인물의 얼굴이 함께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설기환의 수료증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해당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취지로 포장을 애써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자, 김건희는 해당 과정을 거친 게 맞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단 5일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을 거친 건 맞는데 단 5일짜리 과정을 어떻게 2달짜리 연수 프로그램 경력으로 올렸는가? 서울대 그 GLA 프로그램 중에서 고작 5일, 거기에 5일 중에서도 일부에 포함된 뉴욕대 방문 코스가 학력으로 기재된 것 그 자체만으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본질은 김건희가 뉴욕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아닙니다. 방문은 했지만 이력에 적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로 그 이력서에 남겨진 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대응은 전 두 가지로 읽혀진다고 봐요. 국힘에서 해당 수료증을 제시를 할 때 아무런 얘네들이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다가 뒤늦게서야 이 설기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료증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설기환이 같이 찍혔던 그 인물 그 수료증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대응을 한다라는 게 국힘에서도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를 본인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반면에 이제 뉴욕대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논리로 이슈를 이동을 시켜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수작질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을 때 이 사안의 핵심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김건희가 이러한 연수 과정을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기망에 충족되어 있다는 거. 게다가 김건희의 이력으로 인한 착오 때문에 임금까지 주게 되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까지 이어졌으니까 이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매우 완벽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안양대 겸임교수를 지원했던 시기인 2013년과 2015년 그 시점만으로도 계산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인 10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허나 이것은 단순한 수사로 끝날 또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입증 요소가 모두 밝혀진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수사를 더 이상 이끌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좀 봐요. 길게 끌고 가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경찰도 뭔가 대선 후보라는 점을 눈치 보면서 범죄자를 덮어주는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자, 이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함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자 또 다른 이 단독기사에서 김건희의 의도적인 허위 이력 그 작성 정황이 또 드러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충청의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의 설상가상 김건희 사문서 위조, 이 윤석열 선거법 위반 가능성. 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가 재직증명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사문서 위조의 불똥이 결국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불로 올마붙을 것을 점쳤다라고 하죠.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두고서 총선을 앞두고서 유튜브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거짓말로 단정.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그 윤 후보의 기소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80만 원으로 판결됐던 사실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인턴 활동이 100% 사실인데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최강욱 후보의 위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밤중에 기소를 했죠.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검사들의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관훈클럽 토론에서 자신의 처 김건희가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라는 실제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재직 증명서를 정당하게 냈다라고 하면서 허위가 아니라고 발언을 재차했죠. 재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는 한 유튜브 매불쇼죠. 매불쇼에서 딱 한 차례 발언한 반면 윤석열은 전 국민이 보는 관훈
많은 토론회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직인, 날짜, 문서번호, 찍어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의혹투성이 재직 증명서가 확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김건희의 사문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내용, 수원여대 이력서를 냈던 시점, 요거를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일단은 먼저 요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가보면요. 자, 보시면 후보자의 배우자 직업 경력과 이 학력 허위사실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분이 딱 드러나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의 어쨌든 간에 요 보도 내용 결국은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김건희 적은 김건희 본인 책에서 본인 이력을 부정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김건희 기업체 근무 이력이 수원여대에는 이력서와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2006년 수원여대에는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주 H컬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팀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무 기간을 2003년 12월 2일, 2006년 12월 12일로 적었죠. 현재 H컬처 테크놀로지의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 설립일은 2004년 11월. 김 씨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근무한 셈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 그래서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도 설립일은 2004년 11월 30일로 기재되어서 김 씨가 수원여대는 이력서의 근무 기간보다 약 1년 뒤에 설립된 것이 또 확인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력서만 보면 김 씨의 회사 근무 기간은 3년 10일. 통상적으로 겸임기원 지원 자격 요건은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이죠. 따라서 최소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무 기간을 허위로 늘린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고요. 특히 김 씨는 공동 이 번역자로 참여했던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책에서 자신의 경력을 소개할 때 2004년부터 이 H컬처 테크놀로지의 디지털 콘텐츠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원여대 이력서, 책의 자기소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셈인데 이 책은 2006년에 처음 나왔고 2011년 사세를 찍을 때 김 씨의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꿨다라는 점. 자, 이러한 보도가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수원여대 이력서를 냈던 시점, 책이 나왔던 시점 모두 2006년인 만큼 김건희가 연도를 헷갈렸을 리는 없죠. 책에서 나온 대로 2004년부터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을 김건희도 인지하고 있는 바, 이력서의 내용은 결국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로 뻥튀기 한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나 다름이 없다. 딱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김건희의 사기 사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습 불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김건희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거죠.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선행되는 기사, 대선 후보의 아내의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사기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문제 역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윤석열 본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던 건의 경우에는 기억하실 거지만 인턴 활동은 100% 사실이었고 단 한 차례 매블쇼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 한 발언을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김건희의 사기 혐의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윤석열의 경우에는 이거는 한 차례가 아니죠. 김건희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였다라는 게 거의 100% 거짓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게 또 반복적이고 수시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도 매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는 사기죄, 남편은 선거법 위반, 그리고 본인이 하필이면 지적을 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 후한무 취급 한왕인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철판을 깔 게는 분명하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역시나 윤석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히겠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영부인을 꿈꾸고 있는 아내 김건희, 이들이 국정 운영을 손아귀에 어떤 거머쥐게 되는 날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 행위와 추악한 민낯만큼은요, 그들의 청와대 입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주 오랫동안 역대급 최악의 정치인으로서 기억에 남아야 된다. 역대급 범죄자로서도 기억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처럼만큼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이들이 세워주지 않을까. 어쨌든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함께 촉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